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이 책을 요번에 출간하게 되었어요. 헬스조선 출판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저는 인생을 3등분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한 30세까지는 우리가 그 부모 휘하에서 뭔가 배우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고 겪게 되는 갈등,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루었고, 또 중반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해서 막 이제 그 정말 그 활기차게 일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과시하잖아요. 이때 또 경쟁하고 치이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고 이 사회에서 이 퇴임하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인생 후반부에서는 그동안의 우리 삶을 이제 갈무리하면서 어떻게 나이 드는 게 이 삶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자 노력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또는 크게 겪은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싶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간) 키우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인들에게 제 심경을 토로하면 남자가 뭐 그런 일로 그러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잃어버리려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보는데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하는 기념으로 출판사에서 그 여러분들의 이제 사연을 모았어요. 모아서 3개를 선정해 갖고 이제 저에게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첫째 사연은 이 강아지에 대한 애착, 이거를 끊기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오래전에 시주라는 우리 한이를 키웠었어요. 한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를 8살 때 잃었어요. 잃고 제가 한 달을 울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울컥울컥 하는 게 조금 덜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강아지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처음보다는 이게 슬픔의 강도를 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강아지를 또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아는 거예요. 아, 너도 이제 보통 강아지 수명이 15년 정도 전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큰 일이 없으면은 내 앞에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제가 이제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게 생로병사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때문에 너무 그 속상해 하시는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런 어떤 슬픔에 너무 빠져드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어디에 기댈 데가 없고 허약하다라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어느 정도 슬퍼는 하되 정도 이상으로 거기에 빠져들면은 자기가 그만큼 허약하다라는 것을 광고내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슬퍼하셨으면
거기에 빠져들 게 아니라 빠져나오려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하세요. 원래 모든 것은 소멸되게 마련인데 거기에 휘말려 가는 것도 그다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너를 이해 못하겠다가 아니라 빨리 중심 잡고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충고니까 너무 서운하게 여기실 것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SNS 대세 시대, 저도 스마트폰이 중독이 된 게 아닐까 우려스러워요. 일어나자마자 눈뜨기도 힘든데 스마트폰부터 찾고 자기 전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제 모습에 놀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올린 행복한 사진을 볼 때 나와 비교가 되면서 우울함도 느끼곤 해요.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나만 내세울 게 없다 느껴지고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중독인 걸까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인 걸까요? 예. 이번 분은 이제 스마트폰에 그 중독되어 가는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 사연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올려주신 분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대다수가 이런 중독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애는 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심지어 어떤 부인은 남편이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아주 뭐 무슨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애물처럼 그걸 그렇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우라가 치밀어서 한 번은 뭔가 그 남편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패대기를 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이 스마트폰의 그 위력이라는 게 이게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든가 이제 어떤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흡입력이 그 높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잘 산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밸런스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재미나 또 정보를 얻더라도 그 못지않게 소중한 게 어떤 일이기도 하고 자기 건강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이렇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적당히 하시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든지 좋아하더라도 적당히 좋아해야지 너무 좋아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거든요. 어디까지나 내가 주체가 되어야지 내가 뭔가 무엇의 노예가 되는 거는 그 대상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더라도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유용하도록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허한 분들은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생활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종교에 버금갈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게 스마트폰 또는 차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대단한 위력을 지닌 물건을 우리가 접할수록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이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연습을 부디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많은 것들이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서 그만큼 다른 것에서 이 피해를 보게 마련이에요. 이 피해를 보는 자가 당사자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균형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짝반짝했습니다. 외모는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매사 자신있고 밝았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는 전 그냥 조연도 아닌 지나가는 엑스트라 정도 같네요. 사실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실 또한 뒤처지기 싫고 미움받기 싫어 아등바등 살아온 것들의 결과가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 자신의 모습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는 살만 쪄버린 사람 같아요. 제 장점도 단점처럼 치부해버리는 생각에 자존감은 자꾸 낮아지기만 합니다. 예. 이 세 번째 그 사연을 보내오신 분께서는 과거에는 아주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대기업에도 가고 또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인정받고 이러시는 분인데 지금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시들해지고 지금 살만 쪄가는 자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과거에 잘 나가던 분이 뭔가 지금 현재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 계시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오신 분께서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현재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의문만 가지실 게 아니라 자 과거에 내가 그런 대로 잘 나갔는데 뭘 계기로 즉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그때부터 실족을 하듯 뭔가 미끄러져 버리듯 이렇게 뭔가 변화되었는가 그 계기가 뭘까 요거를 정확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담에서도 누가 제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렇게 막 와서 하소연을 할 때 우리 이 상담자가 우울이라는 그 자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현재 우울이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 우울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고 이렇게 소급을 해서 이렇게 쭉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이 양반에게 뭔가 이 인간관계의 뒤틀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를 기회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점점 수렁에 빠진 결과가 우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우울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울을 야기시킨 그 원인,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없애주는 게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었는데 뭘 계기로, 즉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다, 왜 내가 이렇게 이게 마땅치 않은 이런 상태에 빠져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그거를 살짝 그거를 이제 뭔가 바꿔주신다든가 거기에서 박차를 가한다든가 해서 지금의 이 우울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약 혼자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럼 전문가는 이 이제 전체적인 거를 놓고 이렇게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 계기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이제 손보는 게 그게 이제 전문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우리 세 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이 이제 세 분 다 일상에서 맞이하는 어떤 애환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에 이 소소하게 또는 큼직큼직하게 이 삶의 애환들을 이제 이걸 어떤 애환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있는 대로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5가지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서 뭔가 원만하게 그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